그러면은 임장을 하셨을 때 느끼고 계시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주요 지역들을 제가 하나 가져오긴 했거든요. 자료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죠. 사람들이 요즘에 제일 관심 있는 곳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강동구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 년 말에 둔촌 주공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입주하기도 하고, 강동구가 과거에는 강남 4구라 그러면 사람들이 욕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약간 다들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 입지가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강동을 조금 조사해 왔습니다. 사실 강동에 가장 이슈가 있었던 거는 강동의 천장이었던 그라시움이 20억을 넘었다는 사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소장님들의 말이 최근까지 모두 흥분의 분위기였대요. 사는 사람도 흥분돼 있고 매도자도 굉장히 흥분돼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대출 규제가 시작되고 나서는 흥분 상태가 조금은 가라앉았대요. 고무되어 있었던 분위기가 지금은 약간 이성적으로 좀 돌아오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씀하시고요. 확실히 그 매도자도 그렇고 매수자들도 그렇고 지금 실거래가 맞는지 조금 더 이제 재고있다는 거죠. 너무 가격이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현장에서는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으세요. 단기간에 시세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33평, 9평 매수가 힘드신 분들은 29평, 30평으로 반단계 낮춰가지고 매수자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강동구의 현재 천장에 대한 분위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천장이 아니고 다른 준식축도 한번 내려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단지가 아마 롯데캐슬 퍼스트일 거예요. 퍼스트도 사실 천장이 많이 달아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물이 많이 없다라고 아마 나왔고요. 지금 나간 시황 자체가 추석 전에 푸른 레터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매주 부동산 시황을 알려드리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나갔던 건데 지금도 아마 가격이 또 빠르게 또 움직였을 거예요. 정말 요즘에는 시세가 왔다 갔다 해서 좀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거의 10건 이상 거래가 되면서 호가가 매우 많이 상승한 단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구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전 영상 보니까 여기 임장특공대에서도 저평가 단지로 이제 다루신 것 같긴 한데요. 구축 선사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지금 아직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다. 지금 분위기가 크게 탄 것 같지 않다라는 게 부산 소장님들의 생각이고요. 또 현장에서는 와, 뭐 가만히 있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 또 수요자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는 게 아마 저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 선택은 수요자들이 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 시세가 트래킹 되는지 조금 따라가는 것도 큰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사람들은 강동구만 보시고 계신데 사실 강동구랑 과거에서부터 항상 같이 트래킹되는 지역 입지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예시가 동작구이기도 합니다. 동작구라고 하면 되게 막 구도심이라고 또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동작구 실제로 임장 가신 분들은 와, 여기가 이렇게 좋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작에서의 상단은 사실 흑석동이긴 하거든요. 약간 한강뷰가 보이기 때문에 어나더 클래스이기도 해요. 실제 지금 현장 가격 가보면 거의 뭐 잠실의 뒷꽁무니를 따라가고 있을 정도거든요. 뭐 아크로 리버하인 같은 흑석동의 대장단지 같은 경우 모두 다 대장단지만 바라볼 때 항상 우리는 뭘 또 체크해봐야 될까요? 또 다음 입지도 한번 체크해봐야 되거든요. 이제 노량진 뉴타운에서 제일 뒤쪽에 있는 단지입니다. 그게 이제 장승배기역 바로 앞에 있는 게 상도 파크자이라는 단지입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 살펴보니까요, 요즘 뭐 당연히 가격 협상이나 조절이 거의 안 된다고 이제 소장님들이 말씀하시고요. 지금 분위기상 정말 싸게 내놔도 마지노선이 16억이다. 사실 지금 거의 17억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현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바로 역 하나 옆으로 가면요, 상도역이 있거든요. 그 상도역에는 신축 단지 중에 이편한 상도 노빌리티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여기 파크자이를 바로 뒤에 따라가는 단지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금년 뭐 12월 말경에는 조금 만기가 돌아오는 매물이 있어가지고 전세 물량이 조금 나올 것 같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전세 매물이 현장에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메말라가고 있긴 한데 좀 만기가 있다라고 이런 현장 이야기들도 조금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밑에 보니까 최근에 실거주보다는 투자자가 매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또 현장 소식까지 전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조금 언덕에 있는 롯데캐슬 파크에이라는 단지가 있는데 이 친구도 거의 15억 5천에 이미 실거래가 됐기 때문에 저층 아니면 그 밑으로는 거의 매도자들이 뭐 컨택을 안 한다. 그리고 실거주보다는 여전히 상도에는 좀 투자자들이 많이 매입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임장을 워낙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상도 노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에 고래힐이라고 불리는 단지가 있어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랑 트래킹해 보면
보면 굉장히 가격이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동구는 이미 시세가 많이 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또 시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지금 서울의 상급지 현장 시황만 조금 정리해 왔어요. 대한민국 절정일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입지인데 압구정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역시 상급지답게 뭐 주춤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압구정 그 현대에서 옆에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단지들 미성 한양도 거의 지금 매수세가 전이됐다라고 현장에서 전해 주시고 있고요. 강남 대치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주춤된 건 사실 맞다고 해요. 근데 뭐 가격 조정은 일체 없고요. 강남에서 조금 떨어지지만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 영향 때문에 빨리 팔아야 되시는 분들은 가격 조정이 돼가지고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긴 하네요. 잠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 허가제죠. 그래서 꼭 팔아야 될 매물, 그러니까 꼭 이사 가야 될 매물이 있는데 그 매물들은 한 2, 3천만 원 정도 조정되어서 출회되지만은 전세는 여전히 잘 나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올림픽 기자초는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이 전혀 안 되고요. 상급지답게 가격상 버티고 있다. 그리고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이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25억 5천 거래설이 지금 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거래는 아직 안 뜬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가격 한번 트래킹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성동구 옥수동 같은 경우에도 제일 초반에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입지상 강남이랑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가격이 빨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문의는 확실히 조금 주춤하다,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현장 목소리가 여러분들께 들려져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전체적으로 서울 특히 상급지가 약간 반등처럼 한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럼 이게 일시적인 반등인지 향후에 대세 상승장으로 갈지에 대한 어떤 시청자들이 원할 것 같거든요. 좋은 질문이네요. 나락으로 보내기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은 뭐 시황에 대해서 정통해 있지 저는 이렇게 전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다른 전문가님처럼 제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를지는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한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시황과 그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파다 보니까 그걸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많은 소장님과 컨택하고 현장을 돌아봤을 때 결론은 이거예요.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내려갈 이유는 없다라는 게 현장 분위기, 상황, 그 전체적인 무드인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수요를 묶었거든요. 근데 수요를 묶은 거지 다른 하드웨어를 묶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공급이 수도권에 부족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건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전세가 매물이 없고 전세 가격은 오르고 결국 실수요자 혹은 투자 수요자가 선택해야 될 거는 첫 번째, 내가 임차 수요로 살던가 아니면 내 집을 살 건가인데 내가 집을 산다면 내려갈 이유는 잘 안 보이고 두 번째,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결국은 대출 규제만 들어왔을 뿐이지 바뀌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밑에서는 올라가고 위에서는 더 이상 떨어질 이유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 저는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확실히 금년 3월 달부터 6개월간 정말 짧은 기간이거든요. 정말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요. 많이 오른 거는 조금 내려올 수도 있고 주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시장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엄청 빠르게 추격 매수보다는 저는 당연히 계단식 상승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근저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많이 가격이 올랐나의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 가격 반등을 보고 오히려 신뢰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빠져도 무조건 회복하는구나, 그냥 몸으로 이제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심리적인 신뢰가 되게 구축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거 문정부 때 이제 몸으로 입각된 건데 지금 놓치면 더 이상 못 사라고 말하는 그 포모 현상,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에 대한 그 심리가 굉장히 막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으신 분도 사실 제 지인분들도 올라와서 자기는 그냥 주거 분리하셔가지고 자기가 가진 목돈을 서울에 묻어두시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도 약간 포모가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놓치면 안 돼, 이런 수요가 충분히 또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기는 한데요, 금리 인하는 과거에 그냥 심리상으로만 존재했는데 이제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연준에서 이미 B컷 들어갔고요. 금년 말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거는 이미 그냥 정해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심리도 그렇고 시장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길게 얘기했는데요.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한 줄입니다. 떨어질 이유를 잘 찾지 못하겠다. 그게 현장의 목소리고 제 목소리 아니고요. 시장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임장을 이렇게 전문으로 다니신 크루리님이 실제 현장에서 들으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저희 임장특공대 시청자 여러분들도 실제 자기가 직접 임장을 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장에 맞는지 부합하는지 계속 체크를 하는 게 나의 투자 실력 그리고 물건을 보는 안목을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우리가 고점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상승하기 전이나 그 전 더 전에 미리 잡고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한데 부동산이 언제 상승하는지 어떤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좋죠. 제 책에 자세히 담긴 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크게 나누면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크게 분리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왜 또 분리해서 말씀드려야 되냐면 이미 부동산 수도권 상승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상승에 대한 신호를 얘기하면 이미 상승했는데 사실 의미가 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신 역으로 생각하면 반대로 떨어질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지금 현장 시장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미분양이 있는지를 보면 뭐 없어요. 대량 공급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뭐 사실 둔촌주공 말고는 사실 크게 있지 않아요. 금리가 상승하냐라고 물어보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많죠. 이미 기정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냐라고 물으면 저조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불을 뿜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지금 빠지냐라고 물으면 빠지고 있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냐라고 한다면 주춤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 하나 때문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분 중에 사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도 저는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여전히 하락 중인 곳들도 있고요. 하지만 하락 중인 곳이 있다는 거는 저는 또 역으로 좋은 기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이 지난 2022년에 전국이 다 뺨을 맞았습니다. 다 폭락했죠. 근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보면 되게 안전한 거 아닌가요? 다 같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방 지지만 하면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결국에는 잘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책에서 나왔던 그 신호들을 조금씩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잘 모르고 계신데 지방이 다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조금 더 제가 스팟으로 말씀드리면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월간 시장을 살펴보면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곳들이 여전히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강원도, 춘천, 전북, 전주 그리고 경남에서는 진주 작은 소도시들이 그냥 지금 단지 반등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6개월 전부터 가격이 스납으로 상승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로 하나 들어볼까요? 진주시로 가보면요 인구가 한 33만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죠. 진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거기 대장이 한 얼마 정도 하면 적당할까요? 제가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장 가격이 국평 기준으로 한 6억 5천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70%에 달해요. 70%만 4억 5천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진주는 그 전부터 공급에 의해서 자기가 갈 길을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지방들은 자기가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결국은 오히려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반등 신호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 반등 신호는 제 책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파악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책에 보면은 부동산 매매에 성공하는 딱 3가지 기준이 있다고 이제 쓰셨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성공하는 건 참 어렵긴 한데요. 저는 성공이라는 게 절대 실패만 하지 않으면 분명히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긴 했거든요. 부동산을 보실 때 여러분들 공, 미, 매만 먼저 꼭 보시라고 제가 책에다가 기입해놨습니다. 공은 공급을 얘기하고요. 미는 미분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는 매매가 추종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그래도 미분양을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분양은 말 그대로 분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분양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까봐 제가 옷에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옷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매장에다가 옷을 팔아요. 근데 이 옷들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되죠? 재고가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일반 분양을 해서 팔았을 때 안 팔리는 재고가 바로 미분양이죠. 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팔리게 되면 시즌 오프를 합니다. 할인 판매를 하죠. 부동산도 똑같아요. 안 팔리면 할인 분양을 합니다. 이 할인 분양 때문에 과거 수분양자, 이전에 분양받았던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요. 많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옷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할인 분양을 하고 나서 그래도 안 팔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아울렛으로 갑니다. 아울렛에서도 안 팔리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창고 대개방을 합니다. 창고 대개방을 해서도 안 팔리면 어떻게 하냐면 해외로 팔거나 혹은 소각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소각할 수가 없어요. 부실이 아니면 이걸 부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미분양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완전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조금 나서기도 하고요. 실제로 정부에서 안 나서는 경우에는 분양사에서 혹은 시행사에서 최대한 할인 분양을 해서 신압으로 이 분양 매물들을 다 소진시킵니다. 결국 데이터에서 나오지 않고요. 현장에서 어떻게든 가격을 깎아가지고 팔게 되는 거죠. 사실 미분양의 이유는 분명해요.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냥 비싼 게 아니라 그 입지 대비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미분양이 할인 분양에서 팔린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기축들이 가격에 포커스가 됐다는 거예요. 미분양이 떨어졌다는 말은 하방 지지선이 견고하게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시납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미분양이 쭉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할인 분양을 했을 때 이 정도 기축 가격 메리트 있는데 라고 한다면 투자자든 실거주자든 그거를 빠르게 매수하기 때문에 빠르게 줄어들거든요. 그 포인트가 바로 하방 지지선을 지키는 가장 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분양은 매매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미분양이 있으면요 무조건 매매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착각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무조건 미분양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입지가 좋은 곳에 미분양이 난 거랑 당연히 입지가 안 좋은 곳에 미분양이 난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분양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미분양이 어느 입지에서 얼마나 많은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안 좋은 입지에서 미분양이 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미분양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또 매매가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것들 조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의 영향인데요. 공급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아니라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매매 가격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공급을 많이 하면 사람들은 선택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늘어나면 전세가가 빠지니까요. 굳이 내가 매매를 안 하고 전세로 살게 될 수요로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빠져서 매매가가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전세가가 너무 치고 올라와서 밀어 올릴 경우에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거지, 공급과 매매가 가격을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간접적인 영향이고요. 공급과 전세 가격을 직접적으로 싱크로 시켜줘야지 아마 좋은 해안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요, 매매가는 이제 추종하는 건데요. 부동산은 나 홀로 간다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풍이 불면 사실 계집도 날아오르거든요. 과거에 부동산 시장에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타이밍을 잘 맞췄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같이 날아오른 거거든요. 근데 다만 그거 누구나 하겠네 라고 말하지만 미리 시장에 발을 담궈 놓지 않으면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 신호가 와도 아닐 거라고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미리 임장 다니고 공부하고 그 시장에 발을 담궈 놔야지 태풍이 날아올 때 제가 한 발자국을 담글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되게 투기라고 욕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자들이 시장을 절대 움직이지 못해요. 투자자들은 그저 그 태풍에 그냥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류에 휩싸여 가지고 거기에서 싸게 사서 조금 높게 받는 그 시세 차익을 얻는 것 뿐이거든요. 실제로 수익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땅을 파는 사람, 지주에 있고요. 또 건물을 짓는 건설사에 있고요. 사실 투자자는 거기 조금 떨어지는 콩고물에 먹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좀 떠오르는데요. 전세가나 이런 것들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이 가능해서 그 지표를 빠르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소진되는 거를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시청에서 미분양 숫자를 취합을 합니다. 근데 건설사라든지 시행사에서는 굳이 그 정보를 다 밝힐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 정보를 공개하면 우리가 이만큼 수량을 갖고 있는데 팔기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공개 의무도 없고 제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알고 싶으면 할인 분양합니다 혹은 자녀 물량을 팝니다 라고 하는 그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해당 단지 그 전화를 하셔가지고 전화를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하면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현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현장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은 매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층들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거 사실 그 현장까지 갈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딥하게 가야겠죠. 제가 내일 당장 현장에 갈 건데 현장 가는데 내가 원하는 매물이 없어가지고 좋은 로얄층이 없으면 내가 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어느 정도 선 남아있나요? 혹은 몇 개 남아있나요? 지금 당장 갈 겁니다. 살 것 같이 해야지 좋은 정보들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정보들을 조금씩 알려주실 거고요. 실제로 또 현장 가서 체크해보면 또 답이 나오겠죠. 근데 다만 현장 갔을 때 또 금사빠 하셔가지고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실까봐 제가 우려 깊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부동산은 이래서 현장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 현장 가셔야지 매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혹은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50개가 남아있었는데 이번 달에 10개가 남아있대요. 그러면 이제 좋은 매물이 다 빠졌다는 말이거든요. 야, 이제 하방 지지선이 이제 견고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구나. 시장에서 확실히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미분양이라는 대명사에 속하 있지 마시고요. 현장에서 얼마나 미분양이 빨리 소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현장에서는요, 미분양을 숫자로 판단하지 않아요. 안 팔리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분양사에서는 그거를 밀어내려고 할인 분양이든 페이백이든 온갖 작업들을 다 합니다. 그게 현장에 숨어 있는 시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면 더 부동산 실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확실히 현장을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겠네요. 오늘 임장특공대에서 이제 임장에 가장 도움이 되시는 분이 나오셔서 많은 정보들을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자주 나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구독자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